자,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측에서 친윤 인사들이 단일화 조건으로 차기 당권을 제시했다, 이런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동훈 선대위 공보단장은 국민의힘 인사들이 단일화하자며 전화가 많이 오는데 대부분 친윤계다.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하자. 들어와서 당을 먹어라. 이게 당을 먹을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의 말을 한다고 SNS에 밝혔습니다. 그런데 단 이준석 후보는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 당권 얘기할 계제가 안 된다. 국민의힘 당대표 해본 사람인데 당권이니 뭐니 내가 그런데 환상이 없다고 잘랐습니다. 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후보자 매수를 시도한 것이다. 법적 조치 나서겠다고 했고요.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사실이면 후보자 매수 이해 유도죄에 해당한다. 국민의힘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해 죗값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어제 김문수 후보는 대선 승리 특단의 대책으로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꼽았습니다.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보수 본가가 고쳐 쓸 수 없는 집이라면 그 자리에 더 좋은 집을 새로 짓겠다. 이준석 후보에게 당내 개혁을 다짐을 했고요. 안철수 의원은 어제 직접 유세 현장까지 가서 설득을 했습니다. 자, 이제 단일화 줄다리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당권 줄 테니 단일화 하자 폭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자, 일명 이제 단일화 골든 타임이 다가옵니다. 이제 투표용지에 이름 인쇄되기 직전에. 자, 가능성이 있긴 있는 건지. 자, 신윤기 대표, 이거 어떻게 봅니까? 근데 저는 정말 궁금한 거는 이제 공보단장인 이동훈 씨와 이준석 후보의 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동훈 공보단장의 이 폭로 때문에 네. 만약에 뭐 말을 지어냈다라고 하면은 그건 더 믿기 어렵고요. 아마 이준석 후보가 정치적 수사를 쓰고 오히려 본인의 몸값 올리기를 한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전 이동훈 대변인의 이 말은 저는 진실에 가깝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걸 폭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친윤계 그룹들과 아마 이준석 후보 측과의 모종의 이런 뭐 당권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한 것 같은데, 지금의 국민의힘은 대선을 뛰는 게 아니라 지금 전당대회를 뛰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대선 패배 이후에 결국에는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친윤 그룹들한테 폭로를 해버리면서 친윤을 제거하고 결국에는 한동훈 그룹, 그러니까 한동훈계하고도 이준석 후보는 경쟁 관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남는 사람들이 이제 김문수 후보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일 텐데, 서로 나름의 모종의 연대를 통해 가지고 이후에 대선 이후에 어떤 보수의 헤게모니를 좀 잡기 위한 나름의 전략을 좀 논의하는 거 아닌가라고 보는 게 좀 합당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 단일화 논의가 전 이준석 후보에게는 거의 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만약에 단일화를 하잖아요. 그럼 이준석 후보가 지금까지 뱉어놨던 말과 모순되기 때문에 거짓말했다라는 논란에 빠지면서 말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 그 이미지가 남는 거고, 만약에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은 보수에서의 심상정,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수 진영의 선거 패배의 책임을 다 지는 이제 그런 격이 되기 때문에 단일화를 하면 하는 대로 어려워지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어려워지는 상당히 좀 진퇴양난의 처지에 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영석 변호사, 이준석 후보가 딜레마 상황이라고 했는데 이제 어느 한쪽을 선택한다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니요, 뭐 단일화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근데 오히려 지금 이동훈 공보단장이 이야기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설픈 이야기들이에요. 이런 거를 공개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공개를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좀 맥락이 맞는 말을 해야 되지. 지금 이거는 그 권영세 권성동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 뭐 후보 자격 취소하고 새벽에 후보 신청 받은 거 수준으로 이 수가 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자, 친윤 인사들, 지금 친윤 인사들이라는 게 무슨 상상 속의 동물 유니콘 같은 거예요. 다 친윤 인사가 누구죠? 지금 실체가 지금 없어진 대표적인 단어가 친윤 인사라고요. 근데 과거에 이제 뭐 한덕수 후보 단일화 문제도 친윤이 뭐 한덕수 후보를 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현역 의원 중에는 그래도 밀었던 사람도 있겠지만 굉장히 그 대통령하고 가까운 친윤 인사들이 원내에서는 또 김문수 후보 캠프에도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윤이라는 게 지금 특정이 안 되고 정의가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누굴 그러면 친윤 인사라고 할 것이냐, 그게 있고, 두 번째는 차기 당권을 제시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이번에
저기 한덕수 후보와 관련해 가지고 여론조사, 당원 여론조사 돌아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당원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부결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당권을 가져가려면 당원들이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누가 이거를 투표를 마음대로 지시를 해서 이걸 만들어내냐고요. 그게 안 된다고요. 당원들의 선택이라고요. 그런데 당권을 대가로 주겠다? 그거 자체도 이게 맥락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맥락이 안 맞는 여러 가지를 그거를 공보단장이라는 분이 명의로 이걸 돌린다. 이거는 굉장히 뭐랄까 이게 좀 이 여의도 문법으로는 수가 낮은 선수들의 이상한 장난질 같은 거고 이런 것들이 결코 단일화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네. 이제 이동훈 선대 공보단장의 발언을 이제 수가 낮은 지시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사실과 좀 괴리가 있다라는 이제 이 얘기 네. 같은데, 근데 뭐 들어와 당을 먹어라, 또 친윤계 이렇게 특정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이 언론에 아주 오랫동안 종사하신 20년 넘게 종사하신 언론 베테랑이고 그 취재나 그다음에 취재 윤리, 그다음에 사실 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의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전에 그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제일 먼저 대변인으로 쓰고 지금 이제 이준석 후보의 대변인을 맡고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의 워딩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뭐 친윤이 없다고 하시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친윤이죠. 그래서 친윤이 김문수 후보를 세우고 한덕수로 교체하려다가 실패한 케이스란 말이죠. 근데 이분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이런 조건들을 제시한 것들을 보면 이게 정확하게 뭐 우리 공직선거법 232조에서 금하고 있는 공사의직, 사회직이죠. 당대표니까. 그러니까 공사의직을 제한해서 후보를 사퇴시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매수 이해유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시민단체에서도 고발이 이루어질 것 같고 뭐 민주당 내에서도 고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발과 수사를 통해서 일정 부분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친윤 인사가 누구냐? 윤석열을 끊어내지 못하고 윤석열을 보호해야 된다고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정치인들이 아직도 계세요. 윤석열은 그래도 윤석열이 가진 표가 중요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친윤이죠, 당연히. 그리고 그분들이 제일 많이 포진되어 있는 후보가 누구냐? 김문수 후보입니다. 김문수 후보님 주변에 계신 분들이 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조차도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딱 절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후보의 스탠스가 애매한 거 아닙니까? 그 주변에 그 이른바 김문수 후보의 눈과 귀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 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계속 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쪽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대통령 후보와 대통령 후보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른바 다음 당권을 약속하는 형태로 제안했다고 보는 거죠, 당연히. 근데 이제 이동훈 선대 공보단장이 뭐 친윤계라고만 얘기했고,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특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영석 변호사 말씀처럼 뭐 상상 속에 아니면 어떤 정치적 노림수를 가진 발언이라고 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한동훈 전 후보도 열심히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도 나름대로 이제 당권을 노리고 있는데, 신윤계가 이게 실체가 있는 발언이라면 그것도 또 다른 분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그 선대위에 친윤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이 있다면, 만약에 있다면 뭐 이런 말을 했음직합니다. 근데 그래요. 이건 누가 봐도 개혁신당의 분탕질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은 지금 뭐 개혁신당 인사들, 이동훈 대변인 포함해서 어찌됐든 아직까지 아주 미미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뭐 10% 이하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20년 동안 기자 생활하면서 많은 의원님들을 아시기 때문에 분명히 오고 가는 얘기 속에서 문맥을 본인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해서 이런 식으로 오늘의 뉴스를 잡아먹기 위해서 저는 이런 얘기를 던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당권이란 게 주고받고 하려면 누가 그 당권을 확실하게 그립을 쥐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 당은 지금 누가 봐도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의 그런 이 당내 경선 과정 중에서 김문수 후보가 확실하게 이겼습니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부침을 겪고 나서.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그런 앙금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의 그런 사이에서 그런 과정을 진행했던 인사들에게 되게 분탕질을 충분히 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는 저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동훈 그 대변인이 이런 것들을 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그 국민의힘의 당내 화합의 어떤 방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이준석 후보 본인조차도 내가 직접 한 말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건 누가 봐도 이동훈 대변인이 개혁신당의 지지율 또는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주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만약에 잘못된 발언을 그렇게 하면 되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근데 이준석 후보가 아직 뭐 문책하거나 선대위 배제하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후보자와의 교감 내지는 양해하에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뭐 분탕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저는 굉장한 난제에 처해 있다고 보는 게, 단일화는 하고 싶은데 그 상대방이 이준석 후보예요. 근데 뭐 우리 원영석 변호사님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기존에 당내에 있을 때도 잘 못 지내가지고 나간 분이거든요. 그리고 나와서도 이낙연 후보랑 당을 만든다고 했다가 11일 만에 파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분하고 다시 한번 또 단일화를 하겠다고 하니까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참 어처구니가 없는 그림인데, 뭐 한 표라도 급하니까 뭐 단일화에 명분이 있다고 친다면은 아마 그 현실적으로 이런 이동훈 대변인이나 또 그런 주변에서 뭐 굿캅 배드캅 전략을 통해서 활약하는 걸 보면 아마 국민의힘이 저는 단일화하면서 또 한 번 당할 것 같다.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는-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정말 만약에 그게 아무 근거 없는 거라면 국민의힘은 그 이동훈 대변인을 고발하세요. 낙서 목적 고발하는 게 허위사실로 맞죠. 아니 자 근데 제가 이 말씀 분명하게 좀 드리고 싶은데, 단일화를 하는 게 후보의 그런 어떤 멘트를 보면 의사신 것 같아요. 근데 단일화에 매몰되면 안 되고, 결렬선언도 빨리 해야 됩니다. 안 될 것 같으면 결렬선언하고 그 선거운동으로 복귀를 해야지. 이거 가지고 지금 얼마 남지도 않은 선거운동을 이준석 단일화 문제로 그냥 다 허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후보나 그런 수뇌부의 판단은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한덕수, 김문수 후보 단일화 가령도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일부 의원들 이런 분들이 또 단식까지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한 일주일을 허송세월 했다고 하는 비판도 많이 있어요. 근데 단일화라는 게 이게 이제 가치 연대를 통해서 아름답게 마무리가 돼야 이제 그 선순환 효과가 있는 건데, 또 이게 분탕질하고 이게 분열로 가버리지 않을까? 이번엔 누가 단식하시나요? 단식할지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준석하고 단일화를 하라고 누군가 단식하는 사람이 나올지. 아니 한번 단일화라는 게요, 예. 감동과 감격이 있는 예. 단일화가 시너지가 나는 거지. 지금 국민의힘 보면요, 감정이에요. 전 감동이 아니라 감정만 남아 있는 두 그룹. 원래는 같은 당을 했다가 쫓아냈던 당대표거든요. 그 쫓아냈던 당대표랑 또 이제 다시 한번 합쳐보겠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경우의 수가 단일화가 된다면 김문수 후보가 되든지 이준석 후보가 되든지 자리는 하나거든요. 그럼 누군가가 포기할 것이냐.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양보하기가 매우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겠는가. 아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훈 공보단장 이야기대로 이제 친윤계들한테 뭐 전화가 온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아까 페이스북 글 보니까요, 자기 전화기 번호 다 차단했다고 돼 있어요. 이제 나하고 직접 대화하지 말고 전화하려면 공보실을 통해서 하라라고 돼 있거든요. 자,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근데 그 친윤이라고 하는 그 거기에 네이밍에 묶이는 그 의원님들이 대체 어느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원망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항상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와서 그 친윤이라는 이름을 앞세워서 등장한 다음에 꼭 고추장을 뿌리거든요. 고춧가루를. 그러니까 이게 근데 어떻게 이렇게 꾸준하게 지난 3년 동안 항상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점마다 어떻게 우리 그 당원과 어떻게 보면 대중들의 의사와 조금 반하는 쪽으로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것인지 저는 참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실명을 까고 이 발언을 했다면 저희가 되게 정당하게 이제 이렇게 비판도 하고 토론도 할 수 있지만, 이번에도 어쨌든 친윤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에 이렇게 숨어서 이런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정말 저희 당에 도움이 되지 않고, 지금 김문수 후보가 매일매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준석 단일화가 뭐 그렇게 득표에 도움이 될지, 저는 이준석 대표를 개인적으로는 높게 평가하지만 저희 당 선거 전략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지금 전략이라고 저는 봐요. 이준석 대표가 그리고 쉽게 단일화를 할까요? 저는 이준석 대표 머릿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득표를 조금이라도 더 할까, 이 전략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 당이 굳이 그 바지끄댕이를 잡고 단일화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국민들이 보기에는
전 적절치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내가 그 누군가 저한테 그걸 물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이준석하고 단일화를 만약에 하면 이거를 뭘 제안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하는 게 좋을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당권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당연히 무슨 직을 약속하거나 무슨 그런 좀 구체적인 그런 이익을 그게 뭐든지 간에 이야기하는 순간 그걸 가지고 대치기 당할 수가 있다. 아하. 그러니까 아주 뭐 그냥 뭐 망라적으로 같이 잘해보자. 어. 한번 뭐 같이 당 합쳐가지고 잘해보자라는 그런 네. 신의를 보여주는 수준에서 음. 거쳐야지 그거를 뭐 디테일하게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는 이 이야기를 전달을 그쪽에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는 그분은 친윤이 아니에요. 전혀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인과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친윤 인사들이라고 특정을 했으니 근데 그런 어떤 약간 구태적이면서 좀 이상한 그런 사고를 하고 만약 정말 이게 만약이지만 전달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그 이 선거를 망쳐먹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 제가 말씀해드리면 지금 아까 문효연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준석 후보가 지금 두 자릿수를 지금 못 넘어가는 상황에서 한 자릿수에서 지금 자꾸 머물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두 자릿수로 올라서기 위한 가장 좋은 소재가 단일화 소재입니다. 네. 자, 댓글 소개해드리고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자, 이준석은 단일화 안 한다고 선을 긋고 있는데 왜 자꾸 언론들은 하라는 기사를 만드는지 모르겠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허황된 얘기 같다. 그 공보단장 얘기 같습니다. 자, 배현진 의원도 그러던데 당근 거래도 아니고 무슨 당권 거래냐고. 이동훈이 말한 사람 이동훈은 실명도 못 밝히면서 이런 비판 의견을 주었습니다. 아쉬운 쪽은 국민의힘이다. 이준석으로 단일화하면 나도 생각함해 볼 듯. 자, 이준석더러 침몰 중인 난파선에 다시 선장이 되라고 그저 웃지요.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서로 몸값 올려보겠다고 애쓴다. 결국 선거 비용 때문에 단일화 할 것 같다. 이준석 지지율 10%는 언제 나오나. 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도 김문수, 이준석 합산하면 시너지는 기대가 가능하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